자, 이번 시간에는 아이작짐에서 강화학습을 하기 위한 벤치마크 환경을 설치를 해볼 거예요. 제가 인트로덕션 영상에서 소개해 드렸다시피 이 벤치마크 설치를 위해서는 그 해당 깃허브 페이지를 방문을 해야 되는데요. 그 페이지를 방문하는 방법은 이제 구글에서 검색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일단 이 영상에서는 아이작짐 공식 매뉴얼을 통해서 접속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경로를 보시면,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우분투의 홈폴더고, 이제 계정명 그리고 아이작짐 홈폴더 안에 덕스 폴더를 들어가시면 index.html 파일이 있어요. 이 파일을 실행을 했을 때 이제 이렇게 도큐먼트 창이 뜰 겁니다. 그 상태에서 여기 왼쪽에 보시면 이 example 탭이 있어요. example 탭을 눌러 보시면 이제 programming examples라는 항목이 있고, 그 아래에 reinforcement learning examples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이제 링크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 링크 주소를 보시면 nvidia omniverse /i작짐 envs라고 되어 있죠. 이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지난 그 영상에서 소개를 해드렸던 이 벤치마크 깃허브 리포지토리로 접속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 페이지를 쭉 보시면 이제 여러 가지 정보들이 쭉 나와 있고요. 일단 저는 이 리포지토리를 현재 로컬 PC에 클론을 할 겁니다. 클론을 하기 위해선 우선 이 콘솔 창을 띄워야겠죠. 이 콘솔 창에 보시면 현재 여기 아이작짐이라고 해서 아나콘다 환경이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여기 현재 경로는 LS를 쳐봤을 때 홈폴더인 것으로 알 수가 있죠. 여기 물결 표시가 이 우분투의 현재 계정에 대한 홈폴더 경로이기 때문에 이 홈폴더에다가 이 벤치마크 환경을 설치를 해볼 생각입니다. 자, 우선 여기 코드 버튼을 보시면 이제 이걸 눌러 보시면 이 리포지토리에 대한 주소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을 이제 클릭을 하게 되면 이 주소가 클립보드에 카피가 되겠죠. 이 상태에서 아까 그 콘솔 창으로 가셔서 여기서 git 클론 띄우고 방금 이 복사한 주소를 붙여 넣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가지고 페이스트를 하셔도 되고요. 그게 아니라 나는 키보드로 좀 더 빠르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현재 클립보드에 복사가 된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 키보드에 컨트롤하고 시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이 V키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콘솔 창에 복사가 됩니다. 여기서 엔터를 누르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클론이 되고 있어요. 자, 이제 클론이 완료가 됐고, 여기서 다시 LS를 눌러보게 되면 이 클론을 하기 전에는 이제 해당 폴더가 없었는데 이 클론을 완료하고 나서 확인을 해봤더니 여기에 아이작짐 envs라고 하는 이 폴더가 새로 생성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때 i는 대문자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해서 클론을 완료를 했고요. 일단 이 깃허브 페이지를 다시 가셔가지고 아래로 쭉 내려보시면 일단 이 초반부에 이 리포지토리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요. 그 아래에 인스톨레이션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이 부분을 보시면 일단 이 첫 번째 항목은 아이작짐 프리뷰 릴리즈 버전 4를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설치를 해라. 그리고 이때 설치할 때는 이 콘다 환경을 사용하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한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이미 콘다 환경을 이용해서 설치를 완료를 했고요. 그리고 그 밑에 쪽에 보시면 이제 아이작짐을 이제 설치를 하고 나서 여기에 보시면 파이썬 examples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예제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조인트 먼키와 같은 예제가 잘 실행이 됐는지를 먼저 확인해 봐라. 그리고 실행을 하다가 도중에 문제가 생기면 이 아이작짐에 대한 매뉴얼을 확인을 해서 이 트러블 슈팅 부분을 참고를 해서 문제를 해결하면 된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까지는 우리는 다 이미 완료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아래 보시면 이제 아이작짐이 설치가 일단 완료가 됐으면, 그리고 설치가 완료된 상태에서 이 조인트 먼키와 같은 샘플이 잘 작동하는 것을 확인했으면 그 다음에 이 아래의 명령어를 통해서 이 리포지터리를 설치를 하면 된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콘솔 창에서 아까 우리는 이미 이 아이작짐 벤치마크 환경에 대한 파일을 클론을 완료를 했죠. 이 상태에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설치하기 위해서 일단 저는 이 change directory 명령어를 통해서 여기 아이작짐 envs라는 폴더 안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대문자 i를 눌러서 아이작짐 이런 식으로
타이핑을 하다가 탭을 눌러서 완성을 해서 들어갈게요. 자, 이제 여기서 LS를 눌러서 폴더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assets 폴더가 있고 docs 그리고 izacgym embs라는 폴더가 생성이 됐어요. 그리고 파일은 license, readme, setup 파일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여기에 해당하는 명령어를 타이핑을 직접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제 좀 더 편하게 하고 싶으신 분은 여기 있는 이 버튼을 누르면 여기에 해당하는 커맨드가 클립보드에 역시나 복사가 되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다시 콘솔 창을 띄워서 이렇게 마우스 버튼을 통해서 페이스트를 하셔도 되고요. 저거는 이제 키보드를 통해서 복사 붙여넣기를 해볼게요. 예, 컨트롤 쉬프트 V를 누르면 여기에서 이제 클립보드에 복사한 명령어를 이 콘솔 창에서 붙여넣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엔터를 누르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설치가 쭉 진행이 되다가 완료가 됐어요. 이 설치 자체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됐는데 사실 저는 이 설치 영상을 찍기 위해서 기존의 이 아나콘다 환경에서 이미 설치를 한번 했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들이 있을 텐데 그 라이브러리들이 현재 이 izacgym이라고 하는 아나콘다 환경에 그 라이브러리 폴더가 따로 있는데 그 라이브러리 폴더에 이미 설치가 완료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금방 설치가 끝난 상태거든요. 하지만 만약에 이 부분을 처음 설치를 한다 그러면은 각종 필요한 라이브러리들을 처음 설치할 때 그때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렇게 명령어를 통해서 설치를 완료를 했고요. 자, 여기서 다시 LS를 눌러서 확인을 해 봤더니 아까 이제 봤을 때는 이 커맨드를 통해서 설치하기 이전에는 asset, docs, izacgym, embs 이렇게 세 개의 폴더만 존재했었거든요. 근데 설치를 하고 나니까 이렇게 asset, embs, docs 거기에다가 이제 izacgym, embs.eginfo라는 폴더가 새로 생성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설치는 완료가 됐고요. 여기서 설치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선 뭐 어떤 예제를 하나 돌려보면 되겠죠. 이 예제를 돌리는 커맨드가 이 페이지를 쭉 내려보시면 여기 running the benchmarks라고 하는 부분에 나와 있는데요. 자, 커맨드를 확인해 보니까 python train.py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train.py라고 하는 파일이 있는 위치까지 일단은 들어가야겠죠. 그 파일이 어디냐면 여기 izacgym embs라고 하는 폴더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일단 change directory 해서 izacgym 탭을 눌러서 일단 들어가 볼게요. 여기서 ls를 쳐보면 여기 train.py라고 하는 파일이 있죠. 자, 이 상태에서 아까처럼 이 버튼을 눌러가지고 여기에 해당하는 명령어를 클립보드에 복사한 다음에 붙여넣기를 해서 실행을 해도 되는데요. 저는 한번 타이핑을 직접 해볼게요. 자, 이 폴더에서 python 띄우고 train.py 띄우고 이제 여기까지는 이 train.py 파일을 파이썬으로 실행하는 그러한 명령어가 되겠고요. 이 뒤에 이제 추가적으로 타이핑하는 내용은 이 train.py를 실행할 때 거기에 추가적으로 인자값을 설정해서 줄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인자값을 여기에서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자, 일단 task equal 하고 카트폴을 적어놨죠. 그러니까 task equal 하고 뒤에 오는 인자값 명은 우리가 그 인트로덕션 영상에서 다뤘던 여러 가지 그 예제 파일에 대한 그 레이블이 있었어요. 그 레이블에 각 환경에 대한 이름들이 쭉 명시가 되어 있었는데 그 태스크에 대한 그 환경 이름을 여기다가 지정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카트폴 아니면 뭐 엔트 이런 식으로 태스크 환경에 대한 이름을 지정을 해주게 되면 해당 그 벤치마크 환경이 실행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마찬가지로 task equal 대문자 C예요. 카트폴 하고 엔터를 눌러서 실행을 해보면 자, 카트폴 환경이 쭉 떴고요. 여기서 이렇게 처음에 왔다 갔다 하는 환경들이 굉장히 많은데 잠시 좀 기다려 보니까 이렇게 수렴이 돼서 카트폴 에이전트가 이제 폴이 넘어지지 않도록 잘 학습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이제 그 잘 화면에 뜬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생성해냈다. 그러면은 네, 설치가 잘 완료가 된 겁니다.
자, 이렇게 그 카트폴 환경이 뜨는 것까지 잘 확인을 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 아나콘다 환경을 이용해서 아이작짐 강화학습을 이용한 벤치마크 환경을 성공적으로 설치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설명드릴 내용은 Creating an Environment 섹션이고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리포지토리에서는 아이작짐 벤치마크 환경에 대해서 파이썬 코드를 이용해서 좀 더 편리하게 시뮬레이션을 할 수도 있고 또 학습에 대한 내용도 자유롭게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API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에 나와 있는 이 코드가 그 API를 활용하는 아주 기본적인 예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에 이제 라이브러리를 임포트하는 모듈을 보시면 이 맨 처음에 아이작짐은 이 아이작짐 라이브러리 자체를 임포트하는 거고요. 그리고 토치 같은 경우에는 학습을 위한 파이토치 라이브러리를 임포트를 하는 라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가운데에 보이는 아이작짐 엠브즈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임포트하는 라인이 있는데 이 라이브러리가 바로 이 벤치마크 환경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주는 이 API 라이브러리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쪽에 보시면 여러 가지 파라미터들을 설정을 하면서 어떤 것을 생성하냐, 바로 이 환경 자체를 생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작짐 embs.make 해가지고 이 안에다 이제 어떤 태스크를 로드할 건지, 그리고 환경은 몇 개를 구성을 할 건지, 그리고 또한 이제 시뮬레이션이나 강화학습을 위한 실제 하드웨어 디바이스는 어떤 것을 사용할 건지 등등을 설정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 설정 값들을 이용해서 이 병렬화된 환경의 객체를 나타내는 이 embs라고 하는 오브젝트를 만든 코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embs라고 하는 객체를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이 객체를 이용해서 환경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도 출력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embs.reset 그리고 embs.step이라고 하는 함수들이 있는데, 이러한 함수들을 호출을 하게 되면은 이 reset 같은 경우에는 환경을 초기화시키는 그런 API가 될 거고, 그리고 step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시면 중간에 랜덤 액션을 생성을 하겠죠. 즉, 이 태스크가 이 코드상으로는 엔트에 대한 태스크를 생성을 했는데 그 엔트에 대한 랜덤한 액션을 생성을 한 다음에 생성한 액션을 활용해서 2000개에 대한 환경에 대해서 한 스텝에 랜덤한 액션을 수행을 해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for를 돌면서 총 20번의 랜덤한 액션을 수행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코드를 한번 돌려볼 텐데, 일단 이 코드를 돌리려면은 별도의 파일을 하나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콘솔 창에서 여기 아이작짐 엠브즈의 홈 폴더고요. 이 홈 폴더에서 이 빔 에디터를 이용해 가지고 테스트 파일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vi 띄우고 test env.py 해서 이 파일을 하나 만들고, 여기서 이 버튼을 눌러서 복사를 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붙여넣기를 해볼게요. 자, 지금 뭐 코드가 좀 되게 이상하게 라인이 바뀐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건 그냥 라인이 바뀐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그냥 하나의 라인이고요. 일단 이 상태에서 저장을 한번 해볼게요. 저장하기 위해서는 이 빔 에디터 기준으로, 그러니까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이 콜론을 입력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아래쪽에 여러 가지 그 커맨드를 입력할 수 있는 창이 뜨고요. 여기서 write를 의미하는 W를 누르게 되면 지금 이 내용을 이 파일에다가 저장을 하겠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엔터를 누르게 되면 이제 written 됐다고 하면서 저장이 된 거예요. 자, 여기서 일단 저장은 했으니까 빠져나가야 되잖아요. 저장하면서 동시에 빠져나가는 커맨드를 이용해서 한번 빠져나가 볼게요. 자, 여기서 다시 Shift 한 상태에서 콜론을 입력하고 W, 이거는 write고, 이제 나가다를 의미하는 quit 있죠. quit을 의미하는 그 단어의 앞 글자 Q를 따서 WQ를 입력을 하게 되면 지금 이 파일을 저장을 함과 동시에 이 vim 에디터에서 나가겠다라는 이제 의미를 가진 커맨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엔터를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하고 나올 수가 있어요. 저장이 잘 됐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려면은 다시 vi 띄우고 test env 탭을 쳐서 완성을 해서 들어가서 보면은 자, 이렇게 저장이 잘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결국 이 환경에서는 embs라고 하는 병렬 환경을 나타내는 그 객체를 생성을 하고요.
이 엠브즈라는 객체를 이용해 가지고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해서 뭐 리셋도 하고 한 스텝씩 시뮬레이션을 수행하는 그러한 기능도 수행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일단 다시 나가서요. 여기서는 저장할 필요 없이 Q를 눌러서 나가 볼게요. 이제 이 파일을 실행을 시켜야겠죠. 실행을 하기 위해서는 파이썬 띄우고 테스트 env 쳐서 엔터를 누르게 되면 이제 이런 식으로 실행이 될 겁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코드를 그대로 이용해서 파일을 만들고 그 파일을 실행을 시키게 되면 이런 식으로 에러가 하나 뜰 거예요. 에러 메시지를 보면 이제 creating viewer, 그러니까 뷰어를 만드는데 실패를 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래픽스에 관련된 어떤 그 포인터가 널 포인트로 지정이 되어 있다. 널 포인트 에러가 났다. 이런 에러를 발생을 시키면서 실행이 안 되죠.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지금 이게 프로그램이 완전히 완성이 된 상태에서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한 코드가 아니잖아요. 개발 중인 코드이기 때문에 이러한 오류는 발생할 수 있어요. 어떤 GitHub을 가든 이와 같은 오류는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요. 자, 이럴 때는 이 GitHub 페이지를 다시 가셔가지고 올라가다 보면은 여기에 이슈 탭이 있거든요. 이슈 탭을 누르게 되면 지금 저 말고도 다른 수많은 이 코드를 활용하고 있는 사용자들이 이제 이 코드를 활용해 보다가 발생하는 에러들이 있을 거예요. 그 에러 메시지들을 이 이슈 탭에다가 이제 올리는 거죠. 그래서 이 코드 자체를 개발하고 있는 개발진들에게 이러한 이슈가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달라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슈를 제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아까 봤던 메시지가 이거였죠. 이제 sim graphics. 그래서 여기서 대충 단어를 하나 골라가지고 검색을 할 건데 저는 그래픽스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여기서 자, 제가 한번 미리 검색을 했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나오는데요. 다시 한번 쳐볼게요. 그래픽스라고 검색을 하고 엔터를 누르게 되면 여기와 관련된 이제 여러 가지 이슈가 제기된 내용들이 검색이 되죠. 여기서 보시면 저희가 봤던 그 에러 메시지하고 굉장히 유사한 동일한 메시지가 여기 하나 있죠. 이슈 제기된 게. 이 부분을 클릭을 해 보시면 이제 누군가 동일한 문제를 이렇게 제기를 해 놨어요. 우리는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해결책을 찾고 싶은 거잖아요. 가장 좀 쉽게 찾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쭉 내리다 보면은 자, 이런 식으로 덤스업 같은 좋은 메시지를 받은 답변이 있을 텐데 그 답변에서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은. 자, 여기서 보시면 솔루션을 발견을 했는데 이 그래픽스 디바이스 아이디가 지정이 안 됐다. 그러니까 지정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정을 해주면은 이제 해결이 될 거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이 그래픽스 디바이스 아이디 라인을 복사를 해가지고 아까 다시 만들었던 코드로 돌아가서 테스트 env 들어가서요. 자, 이 부분에다가 추가를 해줄 거예요. 위에 올라가서 보시면 여기서 입력을 할 때는 일단 키보드에서 I 버튼을 누르게 되면요. 여기 insert라고 하는 메시지가 뜨면서 이때부터 입력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여기서 엔터를 누른 다음에 이 상태에서 붙여넣기를 할 겁니다. 페이스트 해서 붙여넣고 이제 여기서 아까 그 뭐 W나 Q와 같은 커맨드를 치려면 일단 이 인서트 상태에서 벗어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ESC를 눌러가지고 이 상태에서 이제 인서트가 없어졌죠. 이 상태에서 다시 아까 Shift 콜론 누른 다음에 W, Q를 하면 저장하면서 나오겠죠. 이제 이 코드 여기서 제시하는 해결책을 적용을 한 다음에 저장을 하고 나왔어요.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파이썬 띄우고 테스트 언더바 env 해서 실행을 해보면 자, 이런 식으로 실행이 잘 되죠. 그리고 실행해본 결과 굉장히 짧게 지나가는데 이 코드 자체가 일단 다시 원래 코드로 돌아가 보면 자, 이 코드 자체가 딱 20번밖에 돌지 않아요. 일단 2000개의 엔트 태스크에 대한 병렬 환경을 생성을 한 다음에 처음에 리셋을 하고 포룹을 돌면서 그 20번 동안 랜덤한 액션을 계속 수행을 하는 코드거든요. 그런데 이 20번이라고 하는 숫자는 굉장히 짧은 숫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뮬레이션을 실제로 돌리면 금방 지나가는 그 정도의 숫자이기 때문에
아까 실행한 것과 같이 금방 지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Creating an Environment 섹션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이 아이작진 벤치마크 환경을 좀 더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API를 제공을 해주는데, 그 API의 아주 기본적인 사용법을 나타내는 예제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embs하고 뭐 reset 그리고 step과 같은 형식의 그 API 콜 방식은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게 아이작짐이잖아요. 근데 이전에 오픈AI 짐이라고 하는 강화학습 환경이 있었어요. 그 오픈AI 짐에서 이런 식으로 똑같이 리셋하고 스텝하고 API를 구성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강화학습에 대한 기능을 제공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스타일을 그대로 계승을 해가지고 동일하게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Running the Benchmarks라고 하는 섹션이고, 여기서는 이제 각각의 벤치마크 환경에 대해서 실제로 강화학습을 수행하기 위한 그 명령어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파이썬 띄우고 train.py 띄우고 뒤에 태스크 인자값으로 우리가 어떤 태스크를 강화학습을 이용해서 학습을 시킬 건지를 명시를 해줄 수가 있는데요. 이 카트포를 강화학습을 이용해서 학습을 하는 이 부분은 우리가 이미 한번 실행을 해봤었죠. 그래서 이 부분은 넘어갈 거고, 이 다음에 엔트 태스크에 대해서 한번 이 강화학습을 실행을 해볼 거예요. 이를 위해서는 일단 이 train.py가 있는 폴더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제가 미리 들어가 있었는데 이게 경로가 어떻게 되냐면, 일단 제가 다시 돌아가 볼게요. 여기가 지금 이 벤치마크 환경 그 리포지토리에 대한 홈 폴더거든요. 그래서 ls를 쳐서 보시면 여기가 이렇게 홈 폴더죠. 이 상태에서 여기 아이작짐 embs라고 이제 소문자로 구성이 되어 있는 이 폴더가 있어요. 이 폴더로 들어가게 되면은 train.py가 있습니다. 그래서 change directory 하고 아이작짐 embs 해서 들어가게 되면 여기서 ls를 쳤을 때 이렇게 train.py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기서 이 명령어를 그대로 한번 쳐볼게요. 자, python 띄우고 train.py 띄우고 task equal ent라고 친 다음에 엔터를 누르게 되면, 자, 잠시 기다리면 이제 그 GUI 창이 뜰 거고요. 이렇게 엔트 객체가 뜨고 그 상태에서 이 엔트 객체가 강화학습을 이용해서 보행 정책을 학습하는 과정을 우리가 계속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요, 그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어떤 추가적인 설명이 나오는데, 이 V키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이 V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 우리가 지금 학습 과정을 이런 식으로 계속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게 설정이 되어 있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중간중간 결과물을 볼 수는 있는데, 이 과정 자체가 중간중간 이제 학습이 진행이 될 때마다 매 순간 이 객체에 대한 움직임을 렌더링을 해서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렌더링 과정 자체가 굉장히 리소스를 많이 잡아먹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간 결과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는 장점은 있습니다만, 실제 학습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부담이 되고 또 학습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부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이렇게 계속 볼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이 V키가 하는 역할은 뭐냐, 이 렌더링 과정을 스킵을 해주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이 상태에서 V를 한번 눌러볼게요. 자, V를 눌렀더니 지금 계속 움직이고 있던 엔트 객체가 멈췄죠. 그런데 실제로 이게 학습 과정이 멈춘 게 아니라 이 내부적으로는 엔트 객체는 계속 학습이 이루어지면서 어떤 움직임을 보일 거예요. 그런데 제가 V키를 눌러가지고 잠시 멈추고 있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V키를 눌러볼게요. 그러면 학습이 재개가 됐는데 계속 그 제자리에서 맴돌던 엔트 객체가 뭔가 앞으로 좀 나아가고 있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 엄청나게 빠르게 학습이 진행된 게 우리 지금 이 과정에서 스킵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렌더링을 멈췄더니 그 내부적으로 렌더링 과정이 빠진 상태에서 학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학습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잠시 동안 멈췄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엔트 객체에 비해서 훨씬 발전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또 다른 키가 있는데 바로 ESC 키예요. 이거는 이제 학습을 하고 있는 중간에 이 학습 과정을 이제 빠져나가겠다라는 의미고요. 제가 이 상태에서 ESC 키를 누르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학습이 중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키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실 게 여기 옵션이 또 하나가 있어요. 바로 헤드리스라고 하는 옵션이 될 텐데, 자, 이 앞전에서는 task equal end까지만 한 다음에 실행을 시켰는데 뒤에 헤드리스라고 하는 옵션을 추가적으로 더 줄 수가 있어요. 이 헤드리스가 의미하는 것은 이 방금 제가 렌더링 관련해 가지고 V키를 눌러 가지고 렌더링 과정을 이제 멈췄죠. 그런데 헤드리스라는 옵션은 렌더링을 애초에 추가할 것인지 아니면 추가하지 않을 것인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렌더링을 하는 옵션을 킬 것인지 아니면 끌 것인지에 대한 옵션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헤드리스가 true이다 그러면은 렌더링이 없이 내부적으로 학습만 계속 돌리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헤드리스를 false로 놓는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방금 보셨다시피 렌더링을 해서 중간중간에 학습하는 과정을 보여주면서 학습을 이제 동시에 하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헤드리스가 true가 된다 라고 하는 것은 렌더링 과정이 생략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학습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고요. 반면에 헤드리스가 false라고 하면은 렌더링 과정이 추가되기 때문에 우리가 중간중간의 과정은 볼 수가 있겠지만 이제 그만큼 리소스를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학습이 길어진다 라고 하는 단점이 있는 겁니다. 제가 이 부분을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그냥 제가 이 버튼을 눌러서 클립보드에 복사한 다음에 여기서 붙여넣기를 해서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학습 모듈이 뜨는데 지금 뭔가 로그 메시지가 계속 뜨고 있죠. 이 부분은 이제 학습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요. 그 얼마의 프레임만큼 학습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오는데 렌더링 창이 지금 없죠. 그러니까 GUI 뷰어 창이 없는 상태에서 학습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렌더링 과정이 빠져 있기 때문에 보시면 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중간에 학습을 그만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지금 이 그 콘솔 창, 커맨드 라인 그 창에서 컨트롤 C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이제 키보드 인터럽트가 들어가면서 학습이 중간에 멈추는 겁니다. 그에 대한 이제 설명이 이 마지막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러닝 더 벤치마크스 섹션에서는 이제 각 태스크에 대해서 어떻게 학습을 실제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령어를 각각 보여주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키보드 인터페이스에 관련된 여러 가지 키에 대한 기능 설명을 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헤드리스와 같은 렌더링에 관련된 추가적인 옵션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보여드릴 부분은 이 로딩 트레인드 모델스하고 체크포인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서 설명하는 내용은 이제 앞서서 엔트 태스크에 대해서 그 정책을 강화학습을 이용해서 학습을 시켰었는데 그때 학습된 모델이 있을 거예요. 그 학습된 모델을 하드디스크에 저장한 상태인데 그 저장된 모델 파일을 불러오는 과정에 대해서 기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 두 개의 명령어 셋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명령어 셋은 앞서서 이제 학습된 모델이 있으면은 그 학습된 모델을 불러와서 그 체크 포인트에서부터 다시 재차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어서 학습을 하겠다라는 이제 내용을 나타내고 있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엔트 태스크가 한 100의 폭 정도만 학습을 시키면 우리가 기대하는 성능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막상 100의 폭 학습을 시켜서 돌려보니까 그 원하는 성능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기존의 그 학습된 결과물을 하드디스크에다가 저장을 해놨다가 나중에 성능이 안 나왔을 시에 그 모델을 다시 로드를 해서 그 지점부터 학습을 시키게 되면은 훨씬 그 학습 효율이 올라가겠죠. 처음부터 다시 학습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때 그 저장된 그 모델 파일을 불러오기 위한 그 인자값이 바로 이 체크 포인트라는 아규먼트가 되는 것이고요. 여기에 이퀄로 해서 그 해당 모델 파일에 대한 경로를 지정을 해주면 여기 지정된 체크 포인트에 대한 모델을 로드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재학습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은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두 번째 라인을 보시면 여기서는 이제 앞에 명령어에 더해서 아규먼트가 두 개가 더 추가된 모습인데요.
이제 추가된 것을 보시면 테스트하고 numEmbs예요. 그러니까 트레이닝을 이어서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일단 학습된 모델을 불러와서 그게 얼마나 잘 학습이 됐는지 확인하기 위한 용도로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다라는 내용이고요. 테스트를 할 때는 학습할 때처럼 굉장히 대규모의 환경을 생성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적당한 수의 환경을 지정을 해서 로드를 하겠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test equal true 그리고 numEmbs는 64개 정도만 생성을 해서 이 학습한 엔트 모델이 우리가 원하는 성능이 나오는지를 테스트 해보겠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명령어를 한번 실행을 해볼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알아두셔야 될 것은 여기 나오는 이 명령어를 그대로 치게 되면은 제대로 실행이 안 될 거예요. 제가 일단 한번 해볼게요. 이거를 카피해서 일단 train.py가 있는 경로가 여기니까 여기서 붙여넣기 하고 실행을 해보게 되면 이제 뭔가 막 로그 창이 뜨기는 하겠지만 결과적으로 실행은 잘 안 될 겁니다. 지금 뭔가 계속 웨이팅을 하고 있는데 그 실제 테스트 환경이 뜨고 있지는 않죠. 자, 일단 제가 이거를 없애고요. 지금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이유는 경로가 맞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 경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 부분을 일단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폴더를 한번 열어가지고 확인을 해볼게요. 여기는 지금 벤치마크 홈 폴더이고요. 여기서 isaac.embs라고 하는 폴더를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 runs라고 있는 게 있어요. runs라고 하는 폴더를 들어가시면 카트 폴더 있고 엔트에 대한 그 폴더도 있는데요. 지금 여기 매뉴얼상에 나타나 있는 그 폴더 명대로라면은 여기는 이제 엔트까지만 지금 폴더명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현재 그 GitHub 버전에서는 엔트 다음에 여러 가지 또 부가적인 정보가 붙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엔트하고 언더바 한 다음에 0603 4704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일단 06이라고 하는 것은 날짜예요. 지금 이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날짜가 8월 6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6일에 해당하는 06이 이렇게 폴더명에 기재가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숫자는 03.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때 그 학습을 돌렸던 시간이 새벽 3시거든요. 새벽 3시 47분 4초에 돌린 겁니다. 그래서 날짜, 시간, 분, 초에 해당하는 정보가 지금 폴더명에 기재가 됐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파일 내용을 또 한번 보시면 여기에 그 엔트 객체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학습을 시킬 때 뭐 설정했던 파일이나 아니면은 모델 파일이 들어가 있는 폴더를 볼 수가 있어요. 일단 config.yaml 파일이 있죠. 이걸 한번 열어보면 지금 엔트 태스크를 학습을 시키기 위해서 진짜 굉장히 많은 다양한 파라미터들을 설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때 사용됐던 파라미터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또 어떤 값으로 설정이 되어 가지고 학습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config 파일을 담고 있는 그런 파일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은 안 드릴게요. 뭐 내용이 워낙 많아 가지고 일단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리고 서머리스에 들어가 있는 파일은 이거는 이제 로그 파일인데 텐서보드로 실행할 수 있는 로그 파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학습을 시킬 때 그 학습을 시키는 과정에서 리오드라든지 아니면은 그 모델의 성능치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를 측정을 할 수가 있는데 그때 그 나오는 그 성능치나 아니면 여러 가지 관련된 지표 값들이 그 학습이 진행됨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변화하는지를 그 보여줄 수 있는 정보들이 있거든요. 그 정보가 여기에 지금 담겨 있는데 이 파일은 텐서보드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열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텐서보드를 이용해서 열려면 여러 가지 또 설정을 해 놔야 하기 때문에 일단은 넘어갈게요. 이거는 이제 텐서보드 관련된 파일이다라고 일단 알아두시고요. 그럼 실제 모델 파일은 어디에 들어가 있느냐? 바로 이 nn 파일에, nn 폴더에 들어가 있습니다. nn은 뉴럴 네트워크의 약자가 되겠죠.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시면, 자, 일단 기본적으로 ent.pth라고 하는 확장자의 파일명이 있어요. 이게 실제 그 파이토치 기준의 모델 파일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뒤에 여러 가지 또 그 모델 파일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여기 맥스 에포크가 설정되어 있는 게 500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EP는 에포크를 의미하고요.
그리고 이제 주요 에폭 지점마다 이제 따로 그 모델 파일을 저장할 수 있도록 설정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코드상으로. 그랬을 때 250에 한번 저장하고 300에 저장, 350, 400, 500에 각각 저장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250 언더바 다음에 나타나 있는 이제 글자가 REW가 있어요. 이게 리워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에폭 상태에서 리워드를 측정했더니 그때 총 얻은 리워드가 5028 정도이다. 그리고 300대는 조금 더 증가해서 5471. 계속 이 리워드 값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코드상으로 주요 그 에폭 지점마다 이 모델 파일을 따로 저장을 하는데 그때 해당 에폭하고 에폭에 해당하는 모델에서 얻은 총 리워드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도 이 파일명에 기재를 할 수 있도록 이제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저장을 해놓게 되면은 이제 사실 이 학습 자체가 뭐 좀 스토캐스틱한 면도 있기 때문에 정말 그 옵티멀한 성능을 내는 모델을 딱 찾기가 그렇게 쉬운 거는 아니거든요. 그냥 어느 정도 좀 돌렸을 때 거기에 해당하는 이제 적당한 수준의 우리가 원하는 수준의 어떤 성능이 나왔다. 그러면은 그때 그 근처에 있는 그 에폭 모델을 취해가지고 우리가 사용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내용인데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고려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지금 코드가 짜여져 있는 것 같아요. 자, 일단 이 부분은 이제 주요 기점마다 저장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놔두고요. 우리는 이 ent.pth 파일만 고려를 해가지고 예제를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이 매뉴얼로 돌아와서요. 콘솔 창에다가 지금 이 방식대로 명령어를 칠 건데 지금 이대로 치면은 안 되겠죠. 파일명이 아까 그 보셨다시피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부분을 바꿔야 되냐면 제가 일단은 이 전체를 카피를 해서 여기서 일단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한 다음에 여기에 해당하는 폴더명을 바꿔야 되잖아요. 자, 그 부분을 자, 이 폴더명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ent 언더바 06 그다음에 하이픈 03 하이픈 47 하이픈 04 이렇게 똑같이 이 폴더명에 맞게 치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직접 타이핑하지 않고 그냥 복사하셔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기입하셔도 됩니다. 자, 저는 일단 이 상태에서 실행을 한번 해볼 거예요. 일단 인자값을 보시면 테스트는 true로 설정이 되어 있고 numEmbs는 64개. 자, 이 상태에서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실행을 했더니 이제 학습된 결과물이 나오는 거예요. ent 그 태스크에 대해서 학습을 이렇게 완료를 했더니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앞으로 나아가는 이제 그 걷는 정책을 학습을 한 거거든요. 결과를 보시면 이제 앞으로 잘 걸어 나가는 ent 객체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 끝까지 가게 되면은 이제 리셋 해가지고 다시 또 초기화돼서 생성이 돼서 또 앞으로 걸어 나가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테스트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일단 잘 학습이 된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로그상으로도 보시면 이제 전반적으로 이 태스크에 대한 테스트를 수행을 했을 때 리워드는 어느 정도로 우리가 평가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로그가 뜨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이 마지막 내용을 보시면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이제 체크 포인트에다가 우리가 앞서서 그 모델 파일을 로드하기 위한 경로명을 이렇게 지정을 해줬었는데 만약에 그 경로명에 이 브라켓이나 아니면 이퀄 표시와 같은 기호가 포함이 되어 있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그 경로명의 앞뒤로 이 따옴표를 추가해 줘야 된다. 라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별건 아닌 내용인데 일단 참고만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Configuration and Command Line Arguments인데 우리가 지금까지 이 실행을 해오면서 자, 옆에 보시면 이런 뭐 태스크라든지 아니면 테스트, numEmbs와 같은 아규먼트를 설정을 해줬었는데 그와 같은 아규먼트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또 각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뭐 이제 트레이닝을 할 건지 아니면 테스트를 할 건지, 그리고 이때 그 사용할 환경의 개수는 얼마나 할 것이고, 그리고 랜덤 넘버를 위한 시드 값은 어떻게 되고, 뭐 어떤 디바이스를 사용할 건지, 헤드리스를 true로 할 건지 false로 할 건지, 맥시멈 이터레이션은 얼마로 설정을 할 것인지 등등에 대한 여러 가지 아규먼트들을 나타내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고요. 여기 보시면 we use Hydra to manage the config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거를 한번 보여드렸을 거예요. 이게 지금 엔트 태스크를 학습을 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그 컨피규레이션 내용인데, 굉장히 그 설정해야 될 값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간단하면은 이제 우리가 관리하기가 좀 용이할 텐데, 지금 보시다시피 설정 값이 굉장히 많고 또 다양하기 때문에 이거를 좀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일종의 그 라이브러리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실제 그 코드를 뜯어보면은 이 하이드라 라이브러리를 이용해가지고 컨피규레이션 파일을 이제 생성하고 또 관리하고 뭐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일단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넘어가서 이 태스크 부분은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카테폴이나 엔트와 같은 여러 가지 태스크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기술을 하고 있고요. 일단 각각의 태스크들은 이 백엔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벡터라이즈드 엔바이러먼트의 약자이고요. 이 아이작짐 자체가 기본적으로는 병렬화된 대규모 환경을 생성을 하고, 이 환경으로부터 빠르게 경험 데이터를 수집하고 또 시뮬레이션을 한다라는 것을 기본 전제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환경 자체를 벡터라이즈를 해가지고 각 태스크를 다루고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여기 RL examples documentation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링크를 일단 들어가시면, 자, 뭐 엔트, 휴머노이드, 섀도우 핸드 등 제가 인트로덕션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여러 가지 태스크 있죠. 그 태스크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이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종 컨피규레이션 파일도 볼 수가 있고요. 실제로 학습을 진행을 시켰을 때 어떤 식으로 이 결과물이 나오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 짧은 영상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에 대한 상세한 부분이 좀 궁금하시다 하는 분은 이 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는데, 이 페이지에서도 사실 뭐 아주 디테일한 내용은 다루고 있지는 않고요. 정말 디테일한 내용을 좀 보시려면은 코드 자체를 좀 뜯어봐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알아두시고, 이 태스크에 대한 그래도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싶다 하시는 분은 이 페이지를 참고하셔가지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도메인 랜더마이제이션인데요. 아이작짐 벤치마크 환경은 기본적으로 이 도메인 랜더마이제이션을 위한 여러 가지 기본적인 기능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이 부분은 사실 제가 기초 예제 영상을 다룰 때 거기서 좀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기는 한데, 다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보면, 도메인 랜더마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에이전트가 경험할 수 있는 그 경험의 폭을 임의로 넓혀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에이전트가 어떤 행동을 하도록 학습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액션에다가 임의로 이제 노이즈를 넣어가지고 그 행동 반경을 넓히는 거죠. 뭐 그렇게 해서 좀 더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뭐 방법도 있고, 아니면 조명이라든지 물체의 색깔 내지는 형상 등을 랜덤하게 바꿔가면서 에이전트한테 경험을 시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그 데이터셋에 대한 도메인 영역을 넓힘으로써 실제 환경 있죠. 실제 환경에서 얻을 수 있는 데이터셋과의 갭을 줄이는 것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뮬레이션 영역에서 도메인을 막 넓히다 보면은 그 넓혀진 도메인 영역 안에 리얼 환경에서 얻을 수 있는 데이터셋 분포가 그 영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도메인 랜더마이제이션의 목표가 되겠고요. 결국 궁극적인 목표는 심투 리얼을 하기 위한 방법론 중에 하나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한 이와 관련된 내용은 여기 here라고 하는 링크를 들어가 보시면 이런 식으로 좀 더 상세한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이 페이지를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reproducibility하고 determinism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기본적으로 이 재현성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아이작짐 이 벤치마크 환경에서는 이 재현성하고 디터미니즘에 대해서 역시 고려를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우리가 응용에 따라서는 동일한 모델 그리고 동일한 환경이 주어졌을 때 이것을 어제 실행할 때, 오늘 실행할 때, 내일 실행할 때 등등 이제 언제 실행하더라도 이 환경하고 모델이 동일하다라는 전제 하에서는 동일한 결과를 내는 것이 중요한 응용이 있습니다. 그때 바로 중요한 개념이 이 재현성 내지는 디터미니즘이 되는 것이고요. 이것과 반대되는 개념은 바로 스토캐스틱한 모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토캐스틱한 경우에는 이 확률적으로 샘플링 기반의 어떤 액션을 추론해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모델하고 환경이 동일한 경우에도 대략적으로 비슷한 결과는 낼 수는 있겠습니다만 아주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반면에 이 디터미니스틱한 모델인 경우에는 환경하고 모델이 동일할 경우에는 완전히 동일한 액션을 내는 것을 보장하는 그런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학습이 뉴럴 네트워크로 됐다 뿐이지 실제로 그 출력되는 결과 과정 자체는 우리가 이 손 코딩을 통해서 어떤 함수를 하나 구현을 한 것과 동일하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A를 넣었을 때 출력으로 A 플러스 1 이퀄 B와 같이 딱 정해진 결정된 결과만을 출력하는 그러한 모델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이 링크를 들어가 보시면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쭉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멀티 GPU를 활용한 학습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멀티 GPU를 활용하려면 GPU가 2대 이상 있어야겠죠. 여기서 확인하는 방법은 NVIDIA 하이픈하고 SMI를 치면은 이런 식으로 GPU 관련된 엔비디아 GPU 관련된 정보들을 우리가 출력을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지금 실험에 사용하고 있는 PC는 GPU가 총 2대가 있어요. 이렇게 RTX 3090이 자 이렇게 멀티 GPU가 있는 것을 확인을 했으면 이 토치런 커맨드를 이용해서 멀티 GPU를 활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때 중요한 게 이 아규먼트 중에 멀티 언더바 GPU 아규먼트를 true로 설정을 해줘야지만 우리가 이 멀티 GPU를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 있는 커맨드를 그대로 한번 제가 실행을 해볼게요. 카피를 한 다음에 이 뒤에 other args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뭐 추가적인 어떤 아규먼트를 설정할 건지에 대해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무시하셔도 돼요. 당장은 여기서 일단 이 복사한 내용을 붙여넣기를 해 볼게요. 그리고 이 인자 값에 보시면 이 nnode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이제 학습에 활용할 서버의 개수를 의미하는 거고 이 뒤에 nproc per node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GPU 개수랑 동일하게 설정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활용되는 프로세스의 개수를 설정하는 그 인자값인데 일단 프로세스 하나당 GPU 하나라고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 뒤에 멀티 GPU true라고 설정을 해줬고 태스크는 ent입니다. 이 상태에서 엔터를 눌러서 실행을 해 볼게요. 자 그러면 그 GUI 창이 2개가 떴어요. 원래는 하나만 떴었는데 지금 GPU가 2개고 그 프로세서를 2개로 설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2개의 GUI 창이 떴고 결국 이 학습이 각각의 GPU 한 대당 이제 병렬로서 또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각각 그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학습 내지는 뭐 경험 데이터를 수집한 상태에서 이제 또 학습이 계속 이제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그 중간 과정에는 이 둘 사이에 데이터를 또 머지하는 과정도 있는데 자 바로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그 머지하는 과정 때문에 만약에 태스크가 너무 단순하다 그러면 실제로 그렇게 효과가 크지 않거나 오히려 학습 시간이 더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태스크가 너무 단순하면. 하지만 태스크가 좀 복잡하고 네트워크 구조가 굉장히 크고 또 복잡하다 이런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멀티 GPU를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또 이득인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 잘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설명드릴 내용은 Population Based Training이고요. 줄여서 PBT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PBT는 좋은 하이퍼 파라미터를 찾기 위한 방법론이에요. 그러니까 태스크 자체가 굉장히 어렵거나 아니면 환경이 굉장히 복잡하게 설정이 되어 있을 때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원하는
그 주어진 태스크를 잘 수행할 수 있는 폴리시의 하이퍼 파라미터를 찾는 것이 어려운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한 경우에 대해서 이제 좋은 하이퍼 파라미터를 찾는 방법론이다 라고 일단 이해를 하시고요. 이 방법론 같은 경우에는 쉽게 얘기해서 일단 특성이 서로 다른 직원을 뭐 한 10명을 뽑는다고 칠게요. 근데 이 10명한테 동일한 이제 업무를 맡길 건데, 근데 어떤 특성을 가진 직원이 그 일을 잘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똑같은 일을 맡겨서 시켜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중간중간 이제 체크를 해봤는데, A라는 직원이 뭔가 일을 잘한다. 그러면은 그 잘한 직원에 대한 하이퍼 파라미터를 취하고, 이제 그 하이퍼 파라미터를 다른 직원한테도 이제 적용을 시켜보고, 그렇게 해서 똑같은 태스크를 수행하는 이제 직원을 이제 여러 명 뽑아놓고 경쟁을 시켜서 우수한 직원에 대한 일종의 뭐 유전자만 취하겠다. 뭐 그런 전략인 거죠. 그래서 좀 더 상세한 내용은 여기 리드미 링크가 있는데 여기 들어가시면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보실 수가 있고요. 이 방법론이 스타크래프트2 플레이를 하는 그 정책을 학습시키는데 활용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은 좀 더 자세하게 읽어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완드비 서포트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앞부분을 웨이트 앤 바이어스라고 읽으시면 되고요. 우리가 이 학습을 하는 그 최종 목표는 주어진 태스크를 잘 수행할 수 있는 폴리시의 최적 하이퍼 파라미터를 찾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최적의 하이퍼 파라미터는 한 번에 찾을 수는 없고 여러 가지 그 조건을 바꿔가면서 실험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예를 들면 러닝 레이트라든지 강화학습 같은 경우에는 리어드 함수나 아니면 뭐 예를 들면 exploration, exploitation 비율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네트워크 구조도 있을 수 있고 그러한 여러 가지 조건들을 바꿔가면서 실험을 하는 것이 이 고려해야 될 요소가 적을 경우에는 이제 뭐 괜찮을 수 있는데 그런데 고려해야 될 컨피규레이션의 개수가 굉장히 많고 복잡한 경우에는 이 과정이 좀 어려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웨이트 바이어스는 그러한 여러 가지 조건들을 바꿔가면서 실험하는 그러한 과정을 좀 서포트해주는 일종의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외에도 뭐 이제 협업 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잘 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이용하시면은 여러 가지 이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링크를 들어가 보시면 이 웨이트 앤 바이어스에 대한 홈페이지가 나오고요. 여기서 회원가입 하시고 이제 계정 만들어서 이제 아까 보셨던 그 여러 가지 또 명령어들이 있어요. 설치도 해야 되고요. 그 부분을 팔로우해서 이 웨이트 앤 바이어스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웨이트 앤 바이어스는 최적의 하이퍼 파라미터를 찾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을 바꿔가면서 실험을 여러 번 수행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실험 과정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그 외에 협업이라든지 뭐 부가적인 기능들도 제공을 해주는 그러한 서비스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디오를 캡처링하는 방법이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학습이나 테스트와 관련된 내용을 실행을 했을 때 전반적인 과정을 볼 수 있는 GUI 창이 떴고 그 GUI 창에 뷰어를 통해서 뭐 학습 과정이나 테스트 내용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 뷰어를 통해서 볼 수 있었던 내용을 비디오로 캡처를 할 수가 있는 기능을 벤치마크 환경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코드가 여기 화면에 나와 있는데요. 이 코드를 일단 생성을 하기 위해서 파일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서 아이작진 벤치마크 홈폴더고요. 현재 지금 이 상태에서 vi 띄우고 test 언더바 video.py 해서 새로운 파일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 버튼을 눌러서 복사를 한 다음에 여기서 붙여넣기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붙여넣기가 되고 이 상태에서 ESC 한번 눌러보고 그 Shift 콜론 누른 상태에서 W, Q를 하면 저장과 동시에 이 상태를 나가겠죠. 자, 다시 복사가 잘 됐는지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테스트 video.py 해서 확인을 했더니 잘 복사가 됐네요. 다시 나가서 이 상태에서 실행을 해볼 건데 python test 언더바 비디오 이렇게 치면은 방금 작성했던 코드를 실행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실행을 해봤는데
지금 오류 메시지가 뜨면서 지금 실행이 안 되고 있어요. 일단 그 오류 내용을 보니까 디펜던시가 깔려 있지 않아서 발생한 오류 같아요. 이제 관련된 디펜던시가 있어야 되는데,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우분투의 경우에는 onMost 우분투 베리언트에서는 이 명령어를 치면은 실행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명령어를 이용해서 카피해서 이제 페이스트 한 다음에 실행을 해보면 암호를 입력하라고 나오죠. 그러면 이 관련된 디펜던시를 지금 설치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FFmpeg과 관련된 그 라이브러리를 설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환경에서는 이 라이브러리가 설치가 이제 이 예제를 돌리기 위해서는 필요한데 이 부분이 설치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발생했던 오류 같고요. 자, 화살표 방향키 위를 눌러서 이제 이걸 다시 한번 돌려볼게요. 잠시 기다려 보면 이제 실행이 될 겁니다. 네, 일단 실행이 완료가 됐고요. 여기 매뉴얼을 보시면 비디오스 폴더에 저장이 될 거다라고 되어 있죠. 제가 폴더를 한번 열어볼게요. 여기 mp4 파일이 생성이 됐어요. 여기가 어딨냐면 이제 여기 아이작진 벤치마크 홈 폴더이고 여기에 비디오스라고 하는 폴더가 있죠. 여기 들어가 보시면 이 mp4 파일이 생성이 됐습니다. 자, 이걸 실행을 해보면 네, 화면이 굉장히 커가지고 다 안 들어오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그 뷰어 있죠. 계속 봐왔던 GUI 창에 그 뷰어를 기준으로 해서 그 화면을 녹화를 한 다음에 그 녹화를 이제 mp4 파일 확장자로 저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비디오로 저장을 할 수가 있다. 그 실행하는 과정을요. 지금 보시면 포룹에서 100번 도는 동안 이제 어떤 액션을 생성을 해가지고 액션을 이제 엔트 객체에 대한 액션을 생성을 해서 이제 100번의 액션을 환경에서 수행을 해본 거예요. 그 동안 이제 이 비디오 레코드 기능을 통해서 해당 과정을 녹화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디오로 우리가 시뮬레이션 과정을 별도로 녹화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앞서서 우리는 이 시뮬레이션 과정 중의 내용을 비디오로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마찬가지로 학습 중에도 이 비디오로 저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명령어가 총 두 가지가 제공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를 보시면 이 python train.py는 동일하고 그 뒤에 capture video 아규먼트에 true를 주고 그리고 나서 capture video frequency를 설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아규먼트에다가 이 1500이라고 하는 값을 설정해 준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capture video length는 100,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false render에다가는 false를 줬어요. 그래서 frequency라는 것은 매 1500 스텝마다 비디오 저장 과정을 시작하겠다라는 내용이고요. 비디오 랭스는 말 그대로 100개의 스텝 동안의 시뮬레이션 내용을 저장을 하겠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실행을 해볼 건데 일단 이 명령어를 복사를 한 다음에 제가 이 콘솔 창을 띄워서 일단 이 폴더로 들어갈 거예요. train.py가 있는 폴더로 들어갈 거고요. 여기서 일단 들어왔죠. 이 상태에서 아까 여기서 복사한 명령어를 붙여넣기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명령어에는 그 태스크가 설정이 안 되어 있는데 저는 이번에는 카트폴 태스크를 한번 돌려볼게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태스크 이퀄 대문자 C죠. 카트폴 해서 카트폴을 돌려볼 거고 나머지 그 인자값은 동일하게 둘게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false render라는 것은 이제 그 비디오를 캡처하는 도중에 렌더링을 수행을 할 거냐 말 거냐를 또 결정하는 옵션 값이라고 보면 되고요. 이거는 이제 렌더를 하지 않겠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이 상태에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실행을 하고 나면 이제 학습이 쭉 진행이 될 거고요. 카트폴이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학습은 진행이 될 거고요. 이제 네,
100fp만큼 학습이 완료가 다 됐죠. 이 상태에서 이제 저장된 비디오를 한번 확인해 볼 건데, 경로가 어떻게 되냐. 아까는 이 홈 폴더에 있는 비디오스 폴더에 저장이 됐었죠. 이렇게. 그런데 이번에는 학습 과정 자체를 비디오로 저장을 한 거기 때문에 폴더 경로는 일단 아이작짐 엠브즈 폴더에 들어가신 다음에 이 안에 보시면 또 비디오스 폴더가 있어요. 여기를 들어가 보시면 제가 방금 카트폴 학습을 진행했기 때문에 카트폴에 대한 그 폴더가 생성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폴더명에는 태스크명하고 날짜, 시간에 대한 정보가 함께 기재가 되어 있어요. 일단 들어가 보면 여기 보시면 RL 비디오하고 스텝 0 그리고 스텝 1500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0번째 한번 이제 비디오로 쫙 레코딩을 하고 이때 비디오의 길이는 100스텝만큼 진행이 되겠죠. 우리가 인자값을 100으로 줬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후에 비디오 레코딩을 하고 있지 않다가 1500스텝이 됐을 때 또 한번 이제 이런 식으로 100스텝 길이만큼 비디오를 저장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돌려보면 자, 0스텝일 때는 뭔가 학습이 제대로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이 카트폴에서 폴이 잘 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1500일 때 한번 보시면 이제 학습이 그래도 꽤 되어 가지고 이제 폴이 거의 넘어지지 않고 잘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일단 저장은 됐는데, 자, 이 레코드된 비디오의 스텝 수를 보니까 이 1500에서 멈췄어요. 그런데 이 프레임 수를 보시면은 80만이 넘어가죠. 제가 유출을 하건데 이 학습에 대한 기본 환경 개수 값이 510이거든요. 512 곱하기 이 프리퀀시인 1500을 곱했을 때 약 70만이 좀 넘거든요. 그러한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해봤을 때 70만이 약간 넘은 숫자에서 이제 한번 레코드가 되고 그 다음 턴은 이제 좀 더 많은 프레임이 이제 학습이 진행이 됐을 때 그때 이런 식으로 레코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비디오 레코드는 환경의 개수가 512개이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멈춘 게 아닌가 하고 이제 유출을 해본 겁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봤고요. 그 다음 아래 줄에 있는 커맨드를 보시면 이거는 이제 웨이트 앤 바이어스 아까 말씀을 드렸었죠. 그 웨이트 앤 바이어스에다가 이제 자동으로 업로드를 하는 겁니다. 비디오를. 그래서 웨이트 앤 바이어스가 이제 여러 가지 또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데 그 중에 뭐 시각화 관련된 것도 있고 그리고 또 비디오를 저장해 줄 수 있는 이제 서비스도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웨이트 앤 바이어스 서비스를 통해서 비디오를 이 온라인 클라우드 상에다가 업로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도 이런 식으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실행까지는 해보지는 않을 거고요. 뭐 이러한 기능이 있다라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프리커밋에 관련된 내용이고 우리가 보통 개발을 할 때 깃을 활용해서 개발을 많이 할 텐데요. 가장 많이 쓰는 명령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커밋일 겁니다. 그런데 이 프리커밋이라는 것은 우리가 커밋을 하기 전에 코드에 어떤 오류가 없는지와 같은 내용을 체크하는 작업을 자동화 시켜주는 이제 일종의 라이브러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이 벤치마크 환경 예제를 실행하는 데 있어서 당장은 뭐 크게 영향이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도록 하고요. 궁금하신 분은 여기 관련된 링크가 있으니까 여기를 보시던지 아니면 구글에 자료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트러블 슈팅인데 이 부분도 이제 우리가 실제 벤치마크 환경을 이용해서 작업을 하다가 어떤 뭐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면은 여기 포럼에 가셔가지고 여러 가지 정보를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게 아니면 제가 이제 앞서서 한번 보여드렸었죠. 여기 이 GitHub 리포지터리에 보시면 이 상단에 이슈 탭이 있어요. 이슈 탭에서 이제 관련된 에러를 가지고 검색을 하시면 이제 뭐 정보를 얻으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트러블 슈팅은 이렇게 해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마지막은 사이팅이에요. 자, 이 사이팅이 왜 있냐면은 일단 이 GitHub 리포지터리 자체에 대한 사이팅을 위한 것도 있고요. 이제 카트폴이나 엔트와 같이 간단한 태스크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태스크인 경우가 많은데요. 이제 좀 어려운 태스크들이 있어요. 뭐 큐브 조작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휴머노이드 객체를 이용해서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좀 난이도가 높은
동작을 학습하는 그런 이제 태스크라든지 뭐 이런 복잡한 태스크 같은 경우에는 그 태스크 하나하나가 이제 별도의 논문으로 발표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별도의 논문에 대한 내용을 이제 사이테이션 할 때 여기에 있는 내용을 참고해서 인용을 해라 라는 차원에서 이제 사이팅 관련된 정보가 제공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에서는 아이작짐 RL 벤치마크 환경을 설치하는 방법과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아규먼트에 대한 설명도 함께 드렸습니다. 다른 내용이 생각보다 양이 좀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완벽하게 파악하기는 어렵겠지만 예제를 하나씩 실행해 가면서 조금씩 익숙해져 간다면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